있는데 예, 복통을 주스러 오신 분입니다. 예, 80대 남자 여자분이고요. 복통이 있었고 이제 동계 촉지가 환자분 체크아웃 오래됐다고 합니다. 왼쪽 ức 쪽에 동계 촉지가 있었는데 예, 지차사에서도 동계 촉지 됐습니다. 다른 지차소에 있는 내용이 적지 않았습니다. 예, 스틸 사진인데 예, 환자 심하고 올리브 스캔을 했었고 예, 레프트 그쪽에 이렇게 환자에서 테일 쪽으로 그쪽에 매스가 보였습니다. 시스팅 매스가 보였고 그래서 처음에 피켓 시스를 열심히 했는데 이 사진을 보고 제가 다른 검사를 더 했습니다. 무슨 뭐같이 보이십니까? 네, 동영상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쪽에 보이고 이쪽으로 넘어가 보이시죠? 제 근육이 보이고 있고요. 보시면은 예, 상당히 머리 두꺼운 뭐가 보이고 있고 내부는 안에거가 보이고 있습니다. 예, 칼을 떼었습니다. 무슨 얼터에 생겼는데 아주 큰 베슬입니다. 이게 바스큘라 리전이고 월도 상당히 두꺼워져 있습니다. 월이 상당히 두꺼워져 있죠. 이쪽은 그래도 토벌지 않습니다. 진단은 이것도 쉽게 아부종을 알때 에뉴리즘입니다. 예, 스틸 사진이고, 예. 그, 반대로 오른쪽 누면 레프트 스고즈는 처음에 진단 볼 때는, 예, 슈더 시스템인 줄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머리 두껍고, 아무래도 이렇게, 요 부위가 약에, 칼을 안 떼었을 때 보면, 요, 베슬에 연결되게 보여갖고, 그래서 칼을 떼어서 진단하고, CT 사진 보시면은 이렇게, 종파랑 똑같이 보입니다. 예, 아트럴 페이지고, 밑에, 포털 페이지입니다. 버티컬 스캐너로서 아트럴 페이지가 상당히 크게 보이고요. 네, 베누스 페이지입니다. 포털 페이지인데 럽치는 안 보였고요. 이분은 여기뿐만 아니고 이제 라이트 일리아 아트리 근처에도 여기 조그만 에너지가 있었습니다. 네, 복부도 이제 아트럴 에너지 되면 이거 리날 아트리 기준으로 해갖고 리날 아트리보다 위에 있으면 슈프라 리날, 보다 아래쪽에 인프라 리날로 분류하는데 그건 인프라 리날이고 환자분 스탠트 하시라고 조합을 보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원장님, 이호명입니다. 예, 그 판독에서 업도미널 에뉴리즘으로 나왔습니까? 예. 그 사실은 그때 뭐 요새는 이걸 갖다가 지금 보면 그 인핸싱이 안 되고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이걸 뭐라고 하니까 인트라무랄 헤마토마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IMH를 해가지고 이게 AAL하고도 업도미널 AAS 그러니까 에올틱 업도미널 신드롬인가 해가지고 인트라무랄 헤마토마, 업도미널 다이섹션, 그 다음에 뭐 애뉴리즘과 다 포함해서 사실은 지금 보면 이게 증상도 없고 오랫동안 이렇게 있었으면 다이섹션 있으면 분명히 증상이 있었을 텐데 물론 처음에는 찢어져서 조금 내려오다가 아마 이게 안에 이제 헤마토마처럼 차가지고 사실 이런 경우에서는 실제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실제로 우리가 이 사이즈 보고 한 6cm 정도면 수술해야지 하는데 대부분 이런 경우에서는 혈압약만 주고 보더라도 저희가 볼 건 아니죠. 대학병원에서 보는데 이게 수술 안 하고 그냥 진행하는 경우도 꽤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최근에 그 초음파 학회 가서 그러니까 심장 초음파 세션이 심장 학회 세션이었는데 그러니까 업도미널 AAS라고 하더라고요. 업도미널 에올틱 신드롬인가 해가지고 거기서 인트라무랄 헤마토마 다 포함했는데 사실은 뭐 다이섹션이 다 위험한 건 알고 그거는 실제로 우리가 슈도 슈도 채널하고 다 그렇게 보이는 건데 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안에 헤마토마가 이제 안에 굳어버린 것 같거든요. 예, 그 아까 그래서 보니까 위랄 노들처럼 그렇게 보이는 것 같은데 그래서 뭐 어쨌든 뭐 대학병원 당연히 보내야 되고 보내서 실제로 다 수술하진 않더라고요 요새는. 그래서 혈압약 주고 뭐 실제로 안정화되면 실제로 모탈리티가 다이섹션 같은 경우는 50% 60%라고 하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뭐 한 5%, 10% 정도밖에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판독하는 선생님들이 조금 뭐라고 해야 되노? 그 이걸 잘 몰라가지고 어쩌면 뮤랄 헤마토마라 이런 컨셉이 별로 없어서 애니리즘, 다이섹션 그렇게 판독하는 경우가 꽤 많다고 얘기하긴 하더라고요. 그때 학회 가서 들어보니까. 그래서 이거는 인터뷰 헤마토마일 겁니다. 티라노 치료하시면요 일반적으로 사이즈가 5cm 할 때 티라노를 주고 그 결과를 보지 5cm 넘는 걸 갖다 티라노를 그냥 보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8cm 넘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임펜딩 럽처를 일으킬 수 있는 컨디션이 물론 뭐 6cm라 얘기하고 뭐 사이즈 변화라고 얘기하긴 하는데 사실 실제로 이거 같은 경우에서 나이도 많고 이 사람을 그럼 에어틱하고 예를 들면 리나한테까지 다 리플레이스먼트 해야 되는데 실제로 그렇게 다 하진 않는다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줘보고 실제로 팔로업 해보고 어떻게 되는지를 본다고 하더라고요 요새는. 그래서 실제로 모탈리티가 5에서 10%밖에 안 되는데 수술했을 때 실제로 모탈리티가 훨씬 더 높은 경우가 많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뭐 보내야죠. 수술하지 않고 이걸 스텐트합니다. 스텐트를 해서 스텐트를 하지 수술하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수술하고 그래프트 했지만 지금은 스텐트 방식이 일반적인 치료고. 인터뷰랑 헤마토마는 스탠팅도 잘 안 하고 그냥 약 쓰면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다가 김대진님 다 들립니까? 혈관내과 어디로 보내셨습니까? 혈관외과로 보냈습니다. 예. 김대진님 다 들립니까? 예. 예, 들립니다. 그 제가 알기로 인트라뮤랄 헤마토마 가능성도 있고 열정이런지 동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인트라뮤랄 헤마토마 제가 알기로요. 아까 엑시알 이미지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 인트라뮤랄 헤마토마는 엑시알 이미지에서 크레센트 타입으로 너니넨스에서는 일반 그 여울타보다 더 진하게 올라가고 이넨스가 됐을 때는 엑시알 이미지에서 혈관이 원래 여울타보다 더 낮아질 때 그게 인트라뮤랄 헤마토마라고 있거든요. 이 엑시알 이미지가 지금 없나요? 이거는요. 엑시알 이미지가. 그래서 그런 거 플러스 이 환자는 에어틱 에너지 같이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인트라뮤랄 헤마토마 오른쪽 위에 사진 보면은 지금 있는 것 같잖아요. 저게 저런 어떤 너니넨 그게 뭐 예. 그래서 인트라뮤랄 헤마토마도 있고 에어틱 에뉴리즘도 이거는 같이 있으신 분인 거 아닌가. 그래서 뭐 추가 치료를 뭐 이렇게 뭐 메디칼도 하고 필요하면은 뭐 아까 뭐 스텐트라든지 이런 것도 하지 않을까 제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더 궁금한 거는 에어틱 에뉴리즘도 간혹 보는데 이거 상당히 케이스 좋은데요. 일반적으로 에어틱 에뉴리즘은 저렇게 엑센트릭하게 막 퓨지폼으로 디라테이션 되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에어탈 타고 가면서 약간 이제 전체적으로 켜지는데 이거는 이 환자 앵귤레이션이 심해서 그런지 바깥쪽으로 파우칭하면서 지금 이게 총파 굉장히 잘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일반적인 총파는 에어틱 에뉴리즘이 저런 거보다는 원래 에어탈 가면서 저 퓨지폼으로 그냥 자기가 늘어나는 이런 형태가 좀 더 총파에 많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뭐 좋은 의견 있으신 분들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뭐 일단 뭐 원장님 보신 대로 사이즈가 제일 중요해서 뭐 어쨌든 6cm 이상이면 뭐 그걸 저희가 뭐 다 볼 건 아니니까 당연히 그걸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다 나이하고 그런 걸 보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뭐 실제로 스탠팅을 하든지 스탠팅을 했을 때 실제로 이게 예를 들면 리날 베스까지 먹었다고 하면 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다 해버리면 리날 아트를 갖다가 이게 인크로징 시켜버리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떡하지? 리날 아트를 먹었습니까? 제가 판독을 뭐 리나한테 맞습니다. 리나한테 밑에 쪽입니까? 리나한테 위쪽입니까? 예, 인프라 리나입니다. 인프라리나는 그러면 뭐 원장님 말씀대로 뭐 스탠팅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하고요. 뭐 말씀하신 대로 제가 보니까 확실히 늘어나기도 늘어나 있네요. 지금 이렇게 보니까 위에도 헤마토마도 차 있고 늘어나 있는 것도 하고 뭐 솔직히 얘기하면 뭐 이게 뭐 익센트릭하게 말씀하신 대로 할머니 꼬부랑 하시죠? 그 꾸부장하게 오시는 할머니 아닙니까? 에어탈 자체는 지금 아니 지금 내려간 각도가 아까 전에 저 코로나를 보면은 위에서 각도가 이렇게 앵귤레이션이 되면서 내려가기 때문에 엑센츄하게 지금 굉장히 파우칭하는 이런 형태거든요. 저기 사진을 보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에어탈의 요즘 앵귤레이션은 제가 궁금하게 원장님 딱 하면서부터 펄세이션 이런 게 딱 느껴지기 때문에 바로 에어틱 앵귤레이션 바로 알아셨습니까? 그것도 좀 궁금하고요. 제가 진찰상에서 아까 이거 진찰상에 기록을 안 했는데 요 위에 브루이도 들렀고 프로젝팅 메스가 내 손을 만져졌습니다. 그래서 진찰상에는 소견을 갖다가 벌써 감을 대충 잡고 했는데 처음에 초음파했을 때는 피락수적 일리мет이 보이고 처음에는 아이고 힘이 많이 얼었습니다. 그런데 각도를 바꿔보니까 아울렛이 연결되기 보이고 그래서 칼날 띄웠고 이렇게 진단이 되었습니다.
이게 사실은 에올타를 뭐 저도 뭐 경험 많지는 않지만 뭐 NGO가 하는 거 한 번씩 보면 뭐 예를 들어 허리가 굽었다든지 이런 할머니들이 스칼로시스라든 이런 게 있는 분들이 보면 확실히 에스더제가 톨처스 하면서 근데 이게 다 애니리즘 자체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원래 좀 그런 거 아닐까요? 저 밑에 보면 카시페이션 드글드글한데 거기서부터 해가지고 예, 그래서 뭐 그렇게 보이지 않았을까요? 원래 조금 약간 톨처스하게 되면서 혈압약 먹고 있었습니까, 원장님? 아니에요. 아, 혈압도 없었습니까? 예, 그런 높은 환자입니다. 어쨌든 뭐 저 월식근이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렇게. 이 월식근인지 헤마토마인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 이쪽 이렇게 원리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보이고 그쪽에 뭐 예를 들면 그쪽에 다이섹션이거나 그랬으면 그쪽에 또 위에도 모르겠어요 플로우가 뭐 어떻게 들어오지 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저 슈퍼스를 했죠. 일단 그 CT 리딩에 다이센스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음파 보는 거에 진짜 궁금한데 이제 각도상에서 원장님이 요게 지금 이제 주 혈관에서 에어타에서 옆으로 아우파처한다는 모양을 자꾸 잡으셔서 그런 모양이 될 수가 있지 실제로는 이게 표지폼처럼 에어타가 늘어지는 형태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각도를 잡아서 이렇게 튀어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형태로 좀 잡으셨지. 어떻게 하기 때문에 제가 경험상은 저도 경험이 많지 않은데 저렇게보다는 열린 혈관이 내려가면서 조금 늘어지는 이런 형태가 좀 더 많지 않은가?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형태가 더 많습니까? 많지 않은 그런 게 더 많죠? 그렇습니까? 대부분은 그렇게 보이기도 하고 근데 다이섹션 심하면 다이섹션 게 보이기도 하고 그렇겠죠. 예전에 황세신 선생님이 보여주신 케이스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마시스팅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제 케이스는 하여튼 시스템 매스 같이 보였는데 아울터 링이같이 보였어요. 제가 이렇게 잡았는 케이스. 뭐냐면 여기가 연결되어 있는 데가 리랄라틀입니까? 뭡니까? 그쪽에 아닙니다. 일리아텔 아닙니다. 이 아울터 쪽입니다. 아 알타 쪽입니까? 예. 그러면 이쪽으로도 보면 이렇게. 저는 사실 그게 에올타고 옆에 이게 브레치인 줄 알았거든요. 아 예. 이렇게 가고 이렇게 보이시죠? 그래서 저 레나라틀인가 하면서 그렇게 생각하고. 아 예, 리나라텔은 아니었습니다. 그 CT 리딩에서 리나라텔이 인볼브먼트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그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뭐 애뉴리즘, 뭐 다이섹션, 뭐 그렇게 얘기하다가 인터넷으로 헤마토마는 얘기가 컨셉이 나온 거는 뭐 2000년대 뭐 초반 중반 그때 얘기 많이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사실 생소할 수는 있는데 그냥 어떻게 보면 다 똑같은 거라 하더라고요. 어큐트 에어렉 신드롬이라 해가지고 뭐 그 전부 다 어떻게 보면 통칭해서 혈관 자체에 문제가 그 베슬 월 자체에 문제가 있으면서 딜라테이션이 되든지 찢어져서 안에 헤마토마가 차든지 아니면 다이섹션이 있든지 뭐 그런 식으로 그렇게 다 묶어서 그냥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치료 방침은 조금 다 차이는 조금 좀 있으니까 그래서 영상학과 판독에 따라서 조금 컨셉을 조금 그렇게 나눈다고 얘기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아직 확립된 그런 얘기는 아니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인터뷰를 헤마토마도 뭐 얘기하는 그 판독이 이것도 일단은 보냈으니까 결과가 나오겠어요. 결과 나오면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디로 보내셨습니까, 원장님? 교도병원 가지 모릅니다. 아, 예. 사비로 여기서 받아갔습니다. 아래쪽 혈관도 그 컨시큐에이션이 많이 돼 있는데 뭐 환자 그럴 때 그 파행성 이런 거는 혹시 어떻습니까? 여기에 여기에요. 그 다리 쪽으로 클라비케이션 같은 게 클라우드에 그런 건 없었고요. 환자는 정신이 아주 똑똑했으면 똑똑하고 환자 여기 인귀날 쪽에 여기에도 아주 수월한 에너지 있었습니다. IT 일라가트린인데 여기도 에너지 조금 있었습니다. 예, 그래 궁금한 게 그러면 그 커먼 이야기라는 일리아가티리도 제 트레이스를 해가지고 따라가 보실 수가 있다 그 말씀이신가요? 그거는 그 팁이 있습니까? 따라가서 보는 팁이요? 볼 수 있죠. 일단은 있으면은 다 확인은 해야지. 이 환자는 제가 아프다는 소리는 없었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너무 조그맣기 때문에 뭐 CTS도 크게 문제될 게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환자 보고 그리 오랫동안 맞추겠는데 왜 검사도 안 하고 그랬습니다. 예, 케이스 감사합니다.
실수도 됐습니다. 예. 저는 이만큼 큰 거는 못 봤는데 한 3GM 정도 되는 거는 대학에 보내니까 그냥 폴라빅스나 아스피린 이런 거 복용하면서 실수 없이 그냥 파울로 간 것 같습니다. 이런 케이스는 네. 어떨지 좀 궁금한데 나중에 아, 예, 결과 나오면 좀 마지막으로 죄송한데 한 가지만 또 저 질문드리면 제일 중에 판크라틱 메스로 생각하시다 하셨죠, 그죠? 예, 예. 그렇죠. 그럼 판크라스하고는 완전히 지금 생각하면 완전히 버려졌습니까? 지금 생각해도 그쪽 편에 약간 변변일 수도 있다는 이게 뭐 지금 완전히 그래서 노말이었습니다. 그거 하긴 다 되었다, 그죠? 예, 예. 저 판결에서 처음에는 저도 딱 때려마다 판결에서 있을 줄 알았는데, 예, 판결에서 노말이었습니다. 제가 사진을 안 넣었어요. 예, 감사합니다. 이번 경기는 여기 예. 끝나고요. 다음 경례 김대진 과장님 발표자로